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 순서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 그리고 배경 살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 극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조금 전 오후 4시경에 협상을 전격 타결했고요. 4시 3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 내용 4시 한 50분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되고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합의가 타결된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는 모범적인 조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합의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합의 발표 직전까지도 국정조사 기간, 대상을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 세부 조정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고도했지만 결국에 극적 타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합의 내용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국정조사 특위는 뭐 이미 이제 구성은 민주당 9, 국민의힘 7, 비교섭 단체 2명 그리고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인이 맡는 거 이것도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 국민의힘만 지금 명단을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이라도 아마 이제 당장 제출을 할 겁니다. 그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게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조특위 조사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당초 야당의 계획서를 보면은 내일 그러니까 11월 24일부터 60일. 60일이었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30일을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30일을 연장하려면 본회의 그 의결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 먼저 위원회와 본회의를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도 그 특위위원장도 민주당이죠. 또 본회의도 민주당 야당 우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90일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길다.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이 그러면 45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재안이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45일로 부족하다. 45일 플러스 알파로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하면은 더 추가로 연장하자. 며칠을 더 연장할지는 여기에 오늘 원내대표 합의에 발표할 때는 포함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45일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조사 기간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조사 대상인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보면은 뭐 필요한 기관들은 뭐 다 경찰이나 소방청 뭐 행안부는 서울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들이 대통령실 또 그 법무부 2군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야당의 시각이 당초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경비 인력이 과다 소용됐다. 이것을 주요 이유로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를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합의한 걸 보면 경호처는 완전히 빠졌고요. 대통령 비서실도 국정상황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보실도 국가위기관리센터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법무부가 왜 들어갔었냐면은 야당은 마약 범죄 단속 계획을 따지겠다. 이렇게 벼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합의 난 걸 보면은 법무부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네, 대검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은 들어갔어요? 네, 대검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봐서는 민주당이 조사 기간, 조사 대상에서 상당 부분 양보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사 계획서를 저는 좀 더 봐야겠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는 당초 야당 안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냐면은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적히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의 관여를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반대를 해왔는데 왜냐하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 다 내라 조사하라 그러면은 진상규명을 오히려 흐린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떻게 조사 계획서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오늘 원내대표 합의에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마 조사 계획서가 나오면은 그걸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조사 합의에 응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의총 직후에 밝힌 바가 있는데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는데요. 기존의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협상에 응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오늘 원내대표 합의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요구안이 상당 부분 많이 관철이 됐습니다. 네. 일단 국정조사 실시 기간도 2023년 예산안 처리 직후에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조사 대상도 받아들여진 것이고 조사 기간은 약간 접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당초 국민의힘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는 지금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면은 정쟁에 흐를 수가 있다.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이렇게 네. 거부를 했었죠. 하지만은 지난 월요일에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입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사실상 연계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이 표류해서 자칫 해를 넘겨서 준예산 편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극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국정조사에 언제까지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 국민 관심 또 국민 울분이 쌓인 이것을 집권 여당이 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 거리두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반갑고 환영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가 왜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이런 국민적 분노 이런 참사 이거는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야당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벌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 분명하거든요. 네. 뭐냐면은 야당은 성토일변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진상규명은 묻혀지고 정부 관계자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당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조사에 비협조적일 겁니다. 만약 방송사 입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당 단독으로 하는 반쪽 청문회 이거 생중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여야가 같이 하게 돼야지 이렇게 양쪽 균형 갖춘 시각으로 참사 원인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봐야지 진상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의 뒤늦었지만은 국정조사 참여 결정 그리고 민주당의 현실적인 또 양보 저는 두 당의 모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내일 어쨌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채택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예산안 처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지금 참사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수본이 관계자 9명을 추가 입건했죠.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은 오늘 9명을 피의자로 추가 전환했는데요. 우선 경찰에서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또 전 서울경찰청 상황 3팀장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에 각각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을 맡았던 유미진 총경에게 늑장 보고하고 상황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또 용산서의 정보과 직원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앞서 유승재 부구청장, 또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이렇게 3명이 입건이 됐는데요. 헬로윈에 인파가 몰릴 걸 예상을 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서방서에서는 현장 지휘팀장 그리고 이태원 역장도 추가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용산서방서 현장 지휘팀장은 참사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태원 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승객이 몰렸는데도 무정차 통과 요청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9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오늘 피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수사가 속도 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특수본도 이렇게 급피치를 올리기 힘든 그런 상황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인데 그건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경찰청 특수본이 그동안 한 20여일간 수사한 걸 결과 토대로 오늘 피의자 9명을 추가 전환을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참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상황 대처 못한 혐의로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그리고 또 전 서울경찰청 상황 3팀장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보보고서 삭제 관련해서 경찰관 3명 또 용산구청에서 3명 또 용산소방서 현장지휘 팀장 이태원 역장도 추가로 이렇게 입건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동안 진행은 1차 소환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관심이죠. 그리고 최성범 용산서장,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이분들은 1차 조사를 했지만은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재소환 조사를 하고 그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누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이렇게 가려질 것이고 다음 주 정도에는 영장 신청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자,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 이제 소방청인데 이 소방청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 특수본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특수본이 오늘 오전에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참사 전부터 112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이 피의자 17명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특수본은 지금 행안부 소속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을 향한 윗선 수사 본격화할까요? 일단 고발 사건 경우에는 첫 단계가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고발인 조사가 오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조사도 경찰 조사도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네. 하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먼저 지금 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는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은 소방노조가 주장한 대로 직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또
참사 전부터 112 신고가 이어졌는데 적절한 조치가 하지 않았는지 그러려면은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겠죠. 네. 이상민 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또 적절한 무슨 조치를 했는지라는 아주 조사를 하려면은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조금 더 짚어보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지금 소방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했다라는 의혹으로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근데 최 서장은 이제 구조, 구급 활동에 몰두했기 때문에 2단계를 늦게 발령했다. 그래서 내가 발령하지 못해서 본부장이 대신 걸어줬다라고 일일이 소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참사 당시에 지휘팀장 그리고 본부장이 내린 발령은 판단이 적절했다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소방을 향한 특수본의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찰은 참사 직후 용산 소방서가 적절히 대응했나? 이거는 이제 엄중하게 물론 조사할 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부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참사 직전에 있었던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 출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커지는데 잘못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로 지금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1차 조사에서 경찰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데 왜 신속하게 2단계 발령하지 않았냐 이걸 추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참사 발생하고 28분 지나서 1단계를 발령했는데 1단계에도 최 서장이 이제 현장 팀장에게 발령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네.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최 서장이 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는 현장에서 용산 서장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령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11시 13분에 발령을 했었죠. 네. 최 서장은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구급 활동하느라고 워낙 바빠가지고 자신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네.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대신 발령했다. 그리고 2단계 발령이 늦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찰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한 밤 11시쯤이 아닌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최 서장이 지휘권을 선언한 시간이 11시 8분이었는데 현장 지휘팀에도 좀 대응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최 서장도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의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매뉴얼대로 현장 책임자들이 움직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빨리 진상 규명 하루라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동정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죠.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은 미국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트위터사의 CEO죠.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B20 서밋에서 만날 예정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못하게 되면서 무산됐고 그래서 화상 면담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면담에서 전기차 생산 관련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예, 윤 대통령이 그 머스크에게 한국에 투자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그러니까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아시아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해달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머스크도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결정은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이라든가 기술 수준 또 생산 환경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물론 뭐 테슬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영자인데 스페이스X의 CEO도 같이 맡고 있어요. 우주 산업에 대한 얘기도 논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6월에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면서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의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죠. 스타링크를 언급하면서 우주 분야는 물론이고 통신망에 대해서도 협력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지구의 저궤도에 수많은 인공위성, 소형 인공위성을 배치해서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망을 뜻합니다. 지금 한국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개혁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글로벌 첨단 혁신 기업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의지 표명인데요. 그런데 과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규제 개혁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잘한 규제는 개혁이 되고 있는데 네. 큰 규제는 잘 개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됐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 이제 기가 팩토리, 일론 머스크의 기가 팩토리가 들어서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